지중해에 숨겨진 진주라 불리는 몰타공화국. 눈부신 햇살과 푸른 빛의 아름다움. 몰타가 아름다운 이유는 환상적인 풍경 때문만은 아닌데요. 로마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도 바울. 하지만 바울의 모든 행적과 발자취는 복음의 열매가 되어 몰타 섬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중해, 복음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몰타 섬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은 물론이고요. 성경 속에 숨겨진 장소까지 다 찾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선물 같은 분입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건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저희가 멜리데 섬이라는 곳을 둘러보고 있잖아요. 몰타라고 현재는 알려져 그렇죠. 있는. 오늘은 그중에서 어디를 가게 되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멜리데의 바울의 섬을 그렇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을 이 가이사라를 떠나서요. 네. 긴 지중해를 동쪽으로 서쪽으로 쭉 가면서 이 그레데 섬에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네. 이 짧은 거리를 14일간 야, 그 구절을 보면요. 네. 성경에 그 밤낮 해와 별이 몇 날을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날씨가. 첫째는 이 지중해 겨울은 굉장히 풍랑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열 나흘 동안을 먹지를 못할 정도로 온갖 파도와 이거에 이제 이겨가면서 이 난파가 되면서 정착했던 멜리데 섬인데요. 네. 근데 여기가 만약에 그렇게 날씨가 험상궂지 않았다면 보통 얼마나 걸렸을 한 2, 거리인가요? 3일은 갔죠. 2, 3일이면 제가 이 갈 거리. 멜리데 말타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쯤 오니까 이 그레데 섬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이 로마로 가던 중에 밀려서 여기까지 내려간 그렇죠. 거예요. 이곳까지. 그래서 이 섬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이 로마로 가는 이제 길인데 바로 요 지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네, 이곳은 어떤 곳이죠? 요 지점이 이제 사도 바울의 배가 정박했다는 곳. 그렇군요. 난파가 되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요 자그마한 요 바울의 섬을 소개를 드렸고 바로 이곳에서 이제 다시 이제 구조를 받아서 이 무트로 들어오죠. 그렇죠. 큰 이제 멜리데섬 본토로. 본토로 들어오면서 이 지역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항구, 사도 바울의 만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에 사도 바울을 기념한 여러 교회가 있어요. 난파 기념 교회.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요 작은 섬에 정박을 하면서 이 추위에 이 나무 가지를 이제 이렇게 들어서 불을 빛이 빌려다가 뱀에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뱀에게 물린 그 현장 교회 또는 물린 것을 기념한 교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따라서 함께 멜리데 섬 본토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아주 첫 화면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만, 세인트 폴스 베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것을 이 항공 그 드론을 통해 보면 굉장히 움푹하게 파여진 아주 그 항구로서의 그러한 이 북쪽의 아주 주요한 항구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만에 아주 중요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난파가 되면서 멜리데의 척발을 디뎠던 곳을 기념한 멜리데 섬에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마침내 파선하면서 정박했던 곳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 바울만 교회죠. 바울의 교회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아니고 기념교회더라고요. 기념교회, 기념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교회. 이 교회에 여러 차례 오신 분도 아마 이 내부는 들어가지 못했을 터인데 저도 처음에는 못 들어갔는데 며칠 후에 오니까 이 아마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열린 교회 안도 오늘 잠시 후에 보시게 되죠. 기념교회 벽에 사도행전 27장 25절서부터 28장 10절까지의 아마 현장에 바로 이렇게
바울로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파손하는 그런 이것이 이제 막 배가 파손하는 그림이 교회 벽에 하나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사도행전 27장 8장의 스토리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것은 이제 이 불을 지피다가 뱀에 물리는 그러니까 이 뱀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멜리데 섬 전체 모든 교회에 뱀이 그려져 있는 그 옆에 동상은 무조건 사도 바울. 그다음에 또 하나의 동상이 꼭 있는데 바로 이 추장 보블리오의 동상이죠. 그렇군요. 보블리오를 개종시켜서 후에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의 일대 주교가 된다. 맞아요. 이후에 여러 그러니까 가장 이제 높은 사람이긴 했지만은 얼마나 기적이 많았어요. 자기 아버지의 이제 병도 고쳐주고 이 멜리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면서 통해서 멜리데는 지금도 95%가 그렇죠. 기독교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블리오가 개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식 일대 주교로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의 기독교 역사죠. 이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그리고 이 벽 바로 맞은편에 또 하나의 세 개의 이제 그림이 있는데 바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7장 8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아버지 병을 고치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제 그 보블리오가 안수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라든지 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곳에 3개월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그림은 이제 3개월을 있는 다음에 이 많은 이제 선물을 받고 떠나는 모습. 바로 이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 지금 이 내부를 볼 수 있는 예배에 거네요. 이제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들어갔는데 내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특별한 날에만 이 교회를 열어서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들어올 수 자기들 있도록. 얘기로는 이제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 그리고 지금 부활절과 같은 이런 그 절기 때 딱 한 번 문을 여는데 저도 몇 번을 갔지만 처음 이 내부를 보게 돼요. 정면에 거대한 그 바울의 성화가 있고 그리고 양 옆에 이제 다양한 것이 있고 현지인들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예배 때만 드리고 바로 요것이 로마 제국 때의 이 이정표입니다. 당시 때 이정표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쪽으로는 우리가 발레타 항구를 소개하겠지만은 이 북쪽에 아주 큰 규모의 항구가 바로 이 세인트 폴스베이라고 하는 이곳이고요. 바로 로마 시대 때의 이제 이정표가 있고 이 멜리데 섬에 가게 되면 또 하나의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 배입니다. 배들이 많이 있군요. 아니 어떻게 이 배를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배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컬러, 그러니까 다양한 색채에 알록달록하네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겨울철이라 이제 4월이라 아직까지 본격 시작을 안 해서 수리 중에 있는 건데요. 직접. 이 5월에서부터 10월 중에 멜리들을 찾으면은 이 바다 이 항구마다 정말 알록달록한 이 아름다운 색채의 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말타의 배가 아주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나 파선해서 정박했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을 의식해서인지 모든 배를 이렇게 아름답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순례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이제 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저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배에 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리하는 모습을 보는데 또 이 눈 저렇게 그러네요. 눈 같은 게 이게 아마 이제 바다는 이 풍랑과 싸워 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눈이 지켜보는 그렇지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보호의 의미. 그래서 우리 5월에서부터 이제 10월 사이에 이 말타 멜리데 섬을 찾으시게 되면 모든 이 자리가 다 이제 아름다운 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정박해 있는. 그렇군요. 꼭 무슨 장난감 배를 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 여행 중에 찾아 누리기에는 더없이 즐겁고 바로 요곳이요. 어딘가요? 이 슬픔의 마리아 또는 마리아 교회라고 하는데 정면에 두 동상이 있는데 이렇게 밑에 이제 여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사도 바울 이렇게 이제 여기 뱀 모습이 되어 있고 바울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에 바로 보블리오죠. 바울이 개종시켰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찾았을 때 가장 높은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 병을 고치고 또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 기념한 그래서 이제 뜨거운 그 나뭇가지를 짚다가 뱀에 물려서 죽지 않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린
그것을 기념한 교회랍니다. 아,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다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내부를 기념하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요 자리에서 이제 그 뱀에 물렸다 하는 전승도 있고 네. 또는 그것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기념하기 했다기도 하고 네. 자세히 보면 또 뱀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동으로 된. 있네요. 그러니까 이 바울 하게 되면 네. 뱀에 물려 죽지 않은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모든 네. 동상가. 또 그다음에 이제 첫 추장 가장 높은 사람 요것이 이제 위그나 코트 요새라고 하는 곳인데 요새. 예, 이제 아마 이 요한의 기사단의 대장이었던 위그나코트 이름을 딴 요새인데 실질적으로 이 1600년대서부터 이제 이 전쟁이나 해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망대 네. 또는 요새 탑을 6개를 세웠다 그래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곳곳에? 세운 곳인데 네. 제가 안에 올라가 보니까 이런 무슨 방 같은 공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탑 안에 있으면서 이제 이 바다를 감시하고 네. 또 쉬기도 해야 되고 직무도 봐야 되고 또 다양한 이제 유사시 모형이었고요. 네. 유사시에 이제 또 저기 오게 되면 출동해야 될 무기도 네. 이렇게 이제 마련되어 해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 요새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아마 오랜 시간을 있어야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안에 단순하게 요리할 수 있는 거라든지 네. 성이 망대처럼 예. 굉장히 규모가 큰데 아주 재미있는 게 이 안에 화장실. 화장실이요? 궁금했어요. 화장실이 그러네요. 만약에 필요하면 밖으로 나갈까? 저 오랜 시간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좌변기가 돼 있어요. 시프가 그래서 네. 네, 이를 보면 밑에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네, 이제 가려놨겠죠. 네, 안에 뭘로? 뭐 자기들끼리만 있었으면 좋고. 그러니까 이 안에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네.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네. 간단히 요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음식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포도주라든지 또 이렇게 간단하게 불을 피워서 뜨겁게 이제 데필 수 있는 기구도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망대가 또 하나의 생활 이렇게 이제 공간이고 또 이제 망대 대장이 지킬 수 있는 직무실도 있고 네. 요것이 위그나코트 요새라 해가지고 네. 당시 위그나코트라고 하는 대장의 이름을 딴 것인데 요것이 6개가 있는 것 중에 아주 그 유일하게 완벽하게 남아있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네. 곳이라서 당시에 이제 1600년대를 말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에 이제 요한의 기사단 때죠. 요한의 기사단 때에 이제 그러한 모습들 볼 수 있고 네. 옥상으로 올라가게 이제 되면 위로 올라가셨네요. 큽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전망도 좋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멀리 일단 해적이 오게 되면은 포로 위협 사격을 하고 그렇죠.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요새는 바로 시야가 조금 좋아야 전에 본 곳이 되는데 큽니다. 오늘날은 네. 최고의 전망대 역할을 합니다. 예, 아주 바울- 보기만 해도 이 이- 지중해는 파선이 되어서 예, 네. 도착했다가 하는 항구입니다. 바로 이제 항구 바울의 건너편에 만을 끼고 있고요. 그렇죠. 바울 파선 기념교회 같은 예, 저 뒤쪽으로 이제 우리가 처음 소개했던 이제 사도 바울의 섬 저쪽 건너편에 바울이 그 작은 섬 하나가 또 그런 역사적인 그 바울의 첫 도착한 네. 장소를 섬 기념하고 하나를 있고 바울의 섬이다 이렇게 예. 붙여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밤에 보시죠. 제가 밤에 산책을 나왔다가 아까 말씀하신 야, 4월인데도 이러니 네, 그러네요. 이 아마 이렇기 때문에 이 겨울에는 네. 모든 배가 중단하고 그러네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로마로 가다가 결국은 우려대로 난파가 된 거죠. 그렇군요. 야, 아까 예. 말씀하신 그 파도가 거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보니까 정말 와닿습니다. 당시에 네. 또 한겨울이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이 정도였을지. 지중해가 네. 아름다움을 네. 갖고도 있지만은 네. 겨울에는 정말 그러네요. 무서울 정도로 네. 유라굴라 풍랑이 있고 또 며칠을 이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풍랑과 이 그 해일이 있는 것을 보면 네.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그러네요. 바다이기도 합니다. 네. 5월에서 10월 사이에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 정말 수천 개의 섬이 있어요. 이 네. 그리스에도 3천 개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섬과 섬을 그 옮겨갈 수 있는 네. 배는
겨울에만 이 중단이 되니까 네. 겨울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에는 모든 섬 방문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5월 이후에 5월 이후에. 네. 지중해를 찾는다. 네. 근데 요 질문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방금 우리가 본 멜리데 섬이 현재 이제 지명으로는 몰타 섬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국가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네. 1964년에 네. 영국으로부터 네. 정식 독립을 하면서 몰타 공화국. 아, 몰타 공화국. 예. 네. 그러니까 몰타인이 있고 몰타어가 있습니다. 아, 몰타어를 따로 사용하는군요. 예, 그러나 이제 영국에 거의 뭐 한 200여 년 넘게 네. 이 식민 통치하에 지배를, 있으면서 네. 영어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고요. 네. 영국차 그리고 이 영국이가 싶을 정도로 영국의 문화가 굉장히 아. 잘 네. 반영된 나라죠. 정말 많은 곳을 우리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이것만큼은 정말 부러운 게 다양한 문화, 또 유럽의 문화, 영국의 문화, 또 우리 맞아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흔적, 네.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꿈은 이루어진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성취가 좋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퀴즈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